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최근 이슈가 빠르게 이제 기업들의 실적으로 옮겨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 업종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좀 들썩들썩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정말 끝없이 추락하던 종목이나 업종이 반등이 나오기도 했고 또 지난주 같으면은 현대차 기아의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를 토대로 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나란히 이제 키를 맞추는 그런 형국이 보여줬고요. 또 미국의 테슬라가 워낙 좋은 실적을 내다 보니까 오늘도 미국이 나스닥이 이제 거의 2% 가까이 하는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또 애플이나 뭐 엔비디아 다 떨어졌는데 테슬라가 혼자 이제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하는 물론 뭐 장 초반 상승세를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또 최근에 계속 안 좋다가 아니구나 지금 걱정할 단계가 아니구나 하면서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이렇게 에코프로비엠이 이틀 동안 한 7%좀 정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실적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크고 확률이 높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아직 이제 7월이 한 주가 더 남았고 8월 두 주, 그러니까 3주 정도가 아직도 실적 발표 시즌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8월 16일까지 이제 내면 되니까. 그런데 어 8월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만 지나가도요. 이제 2분기 실적이 아니라 3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은 뭐 3분기 실적 자체가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다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으로 관심사가 이제 옮겨가는 거고 하반기 실적에 이어 내년에 대한 전망으로 빠른 속도로 이어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2분기 실적까지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올해의 실적을 예상할 수가 있죠. 시장의 예상치보다 빠르게 그 실적을 좋게 써내려가는 업체들은 당연히 하반기 실적이 뭐 웬만큼 시장의 컨센서스 정도만 맞춰줘도 올해 실적이 좋을 거니까. 그래서 내년에 대한 전망으로 이제 그게 이어가게 될 겁니다. 3분기와 4분기에. 자, 그런데 이제 결국은 실적인데 모든 기업의 실적, 제가 이제 그 컨센서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실적을 다 들여다보고 1, 2, 3분기에 각각 그 타이밍에 맞춰서 어, 이걸 제공해 드렸습니다. 뭐 방송으로는 몇 종목 뭐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그 멤버십 회원들께는 전체 종목, 이 트레언스 회원들께 전체 종목을 다 공개를 했고요. 어, 실적이 좋다고 해서 100% 주가가 다 잘 가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주가가 잘 갈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저는 이제 그 작업 굉장히 고된 작업이죠. 몇 배, 1000개 넘는 그 기업들의 이제 컨센서스를 들여다봐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한 뭐 2주 이상, 3주 정도, 2, 3주 정도가 아주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인데 그걸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예상치 못했던 평소에 관심을 좀 덜 줬던 그런 종목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업종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업종이 좋아지는구나. 2분기 때 또는 3분기 때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 종목을 들여다보는 눈이 일단 넓어진다는 게 뭐 엄청난 장점이죠. 자, 그런데 실적도 역시 확률을 높이는 그런 그 어떤 하나의 지표인 거고 결국은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으로 수급이 몰려야 주가가 오르죠. 수급은 주가의 거울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외국인 기관이 사주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지 않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고 해서 실적이 또 좋은 종목들은 반드시 실적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뭔가 모멘텀이 있고 뭔가 이유가 있기는 한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 오르더라. 어쩌면 실적이 좋은 종목이 오를 확률만큼이나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 오를 확률이 높죠.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수급을 체크하는 것이 아주 직접적인 주가 흐름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작업인데, 매주 이렇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또 연기금 뭐 개인들이 매매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흐름이 보이죠. 불과 두 달쯤 전에만 하더라도요. 바이오 종목들을 왜 사지? 이렇게 됐었고, 또 가까이의 최근 흐름을 보면 반도체 종목을 엄청 많이 사는구나. 그걸 또 알게 됐고, 또 자동차 종목도 많이 사는구나. 그렇게 이제 외국 기관이 한 발 앞서가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지난주에 매수한 종목, 또 금요일에 뭐 매수한 종목, 이거를 이제 쫓아서 확인하면 그거는 주가의 흐름을 예상하고 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늘 말씀드리고 있고 늘 이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한 주 전에만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매수 상위권에 있었는데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고요. 두 번째가 후성. 그렇다면 2차 전지 종목들을 좀 많이 팔았나 보구나 하고 아래로 보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 실적이 좀 우려되는 종목들을 팔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하고요, 코스닥하고의 흐름이 이번 주에는 좀 달랐습니다. 2차 전지의 경우. 그래서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과 후성,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일단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팔았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를 또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는 바닥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왔는데 지난주에 일단 삼성전기를 외국인이 좀 매도하면서 상승 추세가 좀 약간은 꺾인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마트, OCI, 맥쿼리 인프라, 좀 최근에 외국인이 이제 많이 매도하지 않았던 종목들을 이제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TYM, 포스코홀딩스, 부광약품, NC소프트, 한국항공우주, 신풍제약까지를 지난주에 외국인이 많이 덜어냈습니다. 평소에 많이 보던 종목들이 좀 아닌 듯 하죠.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그러면 샀을까? 이 종목들을 팔고 하고 보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2천억 원 안팎으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1,000억 원 넘는 매수 종목이 두 종목인데 그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러니까 한 주 동안에 순매수,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한 결과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상위주들을 많이 샀는데 이제 삼성전기는 좀 팔았습니다. 자, 그리고 LG화학을 샀고 삼성 SDI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후성과 솔루스 첨단 소재를 팔았지만 LG화학과 삼성 SDI는 샀다. 그리고 현대차, 또 현대모비스, 기아, 당연히 지난주에 호실적과 또 어떤 그런 걸로 인한 그 주가의 상승 이런 거를 외국인이 견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MM을 오랜만에 이제 매수를 했네요. 그리고 네이버도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지금 네이버는 21만 원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25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는 여전히 30만 원 아래쪽에서는 매수 관점에 어떤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면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아주 저점에 와 있는 대형주들이 많아서 이번 주 이제 FOMC만 지나가고 나면은 좀 살만한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KT, 또 S오일, 현대미포조선, SK텔레콤을
많이 팔았습니다. 많이 샀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다.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들은 어땠을까?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았고, 또 SK텔레콤과 KT도 많이 팔았고, 거기에 S-오일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HMM까지 저 밑에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그렇지만, 그래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 중에 기관이 판 종목이 있더라, 많더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을 기관이 이제 지난주에 많이 덜어내면서 18만 원이 무너진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CI, 하이브, 또 해성 DS, HMM까지를 이제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이마트를 기관이 이제 많이 담았고요. 그 다음에 크래프톤, 또 네이버,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맥쿼리 인프라, 만도, 카카오, 코스모신소재, 삼성물산, 아모레퍼시픽,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기관이 많이 담았습니다. 일단 네이버하고 현대모비스 정도를 빼고는 조금 엇갈렸다. 네이버하고 현대모비스 정도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담았고 나머지는 좀 엇갈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삼성전기 같은 종목을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이렇게 완전히 엇갈린 그런 흐름을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기금 보겠습니다. 연기금은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기를 또 연기금이 많이 담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SK텔레콤, KT는 연기금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롯데정밀화학, 삼성중공업, 현대제철, 고려아연, 솔루스첨단소재, GS리테일, 한국조선해양, 해성DS, LS, KTNG, 롯데케미칼을 일단 연기금이 지난주에 많이 덜어냈습니다. 연기금은 조금 길게 내다보고 매수를 또 매수 추세, 매도 추세를 좀 이어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현대모비스와 SK하이닉스, 삼성전기까지를 일단 가장 많이 산 걸 확인할 수 있고, 크래프톤, 삼성 SDI, 네이버, 이마트, SK이노베이션, 카카오, 대한항공, LG에너지솔루션, FNF, 포스코케미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연기금이 일단 지난주에 많이 담았습니다. 2차전지들이 많이 보여요.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제 실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거의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많이 좀 매도가 이루어졌고요. 반면에 삼성 SDI, LG 화학, SK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까지의 이제 뭐 대형주들, 또 포스코 케미칼을 이제 연기금이 담으면서 이런 대형주들이 많이 담았더라 하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들 볼까요? 개인은 네이버를 일단 외국인 기관이 많이 담았었잖아요. 네이버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그 다음에 LG화학도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현대모비스도 개인들이 이제 많이 팔았고, SK하이닉스를 개인들은 팔고 삼성전자는 담고, 이렇게 좀 엇갈렸네요. 그리고 삼성 SDI, 크래프톤, HMM, SK이노베이션, 이마트, 현대로템, 코스모화학, 현대미포조선까지를 일단은 개인들이 지난주에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판 종목들, 외국인과 기관이 담은 종목들, 당연히 다음 주 흐름이 좀 좋을 수 있겠죠. 다음 주 초반의 흐름이. 자, 반면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일단 많이 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OCI, SK텔레콤, 솔루스 첨단소재, 하나금융지주, 해성DS, 카카오페이, 후성, S오일, 롯데케미칼, SK를 지난주에 개인들이 많이 담았습니다. 일단 많이 빠진 종목들을 저점에서 담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락할 때 하락 추세 속에서 사게 되면은 좀 더 빠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부르는 그런 종목을 잡게 되니까, 좀 하락을 하다가 반등이 나올 때 그 상승 추세로
반전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요, 일단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는 그 주 초반에 워낙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목금에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었거든요, 에코프로비엠이. 근데 일주일 동안 총 개를 내니까 에코프로비엠을 제일 많이 팔았더라. 여기 이제 현재가가 상승한 두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에코프로비엠이 목요일 금요일에는 일단 외국인이 많이 담았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덴트도 많이 팔았고요. 아프리카 TV를 일단 최근에 주가 흐름 좀 괜찮은 것으로 보이다가 일단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는 팔았습니다. 그리고 위메이드도 일단 어, 지난주, 지지난주와 지난주 초반까지는 흐름이 괜찮았습니다만 주 후반부로 갈수록 좀 주가가 빠지면서 외국인들이 매도가 이제 나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시젠, 심텍, BH, 위즈윅 스튜디오, JYP 엔터테인먼트, SM, 한국 BNC, 매지온, PNT, 원익 QNC까지를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덜어냈습니다. 일단 반도체 쪽을 조금 덜어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많이 팔았습니다만 LNF는 또 많이 담았고요. 또 네이처셀을 오랜만에 이 순매수 종목에서 이제 이름을 찾게 되네요. 네이처셀이 아주 오랫동안 그 주가가 좀 안 좋다가 지난주에 일단 괜찮은 흐름으로 좀 바뀐 그런 상황인데, 이런 추세가 좀 더 갈지. 이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지난주에는 수급이 좋았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일단 에코프로를 또 이제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BM은 팔았지만 에코프로를 또 담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박셀바이오, 엑세스바이오, 휴마시스,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리버리, HK이노엔 뭐 이런 식으로,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식으로 지금 바이오 관련 의료 쪽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그 외국인들이 담았다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바이오는 전 되게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리가 이제 피크아웃을 찍으면은 유망한 그런 종목들로 바이오 게임, 또 뭐 조선 항공, 반도체, 자동차, 뭐가 있을까요? 이 제조업이라든가 이제 좀 덩치가 큰 그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종목들, 또 이제 실적보다는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들 갈 수밖에 없는데 시동을 거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그 KMW가 이제 오랜 어떤 주가 그 하락을 겪은 뒤에 최근에 진짜 무섭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아직 많이 올라갔어요. 최근에 한 3주, 2, 3주 정도 이제 5G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단기간에 진짜 많이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빠진 것에 비하면 너무 많이 그 빠졌고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아직도 괜찮다고 보고요. 조금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하는 전략은 좋다고 봅니다. 삼강 MNT도 이제 많이 매수를 했네요. 지금. 그리고 이제 기관들 보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루닛, 오스템 임플란트, HLB, HPSP, 원익 QNC, 영창 케미칼, 모아데이터, ST팜, 메디포스트, 범한 퓨얼셀, 다월 인베스트먼트, 포바이포, 솔브레인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와 반도체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이제 매도가 일단 지난주에는 기관에 의해서 나왔고요. 반면에 가장 많이 산 종목, 압도적으로 에코프로 BM을 많이 샀습니다. 773억 원어치를 샀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가 일단 외국인은 팔았습니다만 기관이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래도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BH와 JYP 엔터테인먼트, 나노신소재, SM, 대주전자재료, 골프존, 알테오젠, 메가스터디 교육, 동진세미캠, 휴젤, 심텍, 천보까지를 일단 기관들이 지난주에 많이 샀습니다. 일단은 엔터들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이제 좀 보이기는 합니다만 엇갈렸어요. 그쵸? 그리고 2차전지 대형주들 중에서는 에코프로 BM만 눈에 띄고 천보 하나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연기금은 어땠을까? 연기금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LNF를 또 두 번째로 많이 팔았습니다. 지금 40억 원 넘게 판 두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LNF 두 종목이고, 이녹스 첨단 소재, LX 세미콘, 오스템 임플란트, ST팜, 원익QNC, 리노공업, 삼천당제약, 아이센스, GST, 하나머티리얼즈, 카카오게임즈, YG 엔터테인먼트까지를 일단 지난주에 연기금이 많이 덜어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많이 산 종목 뭘까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JYP 엔터테인먼트, 아프리카 TV, 저 밑에 뭐 골프존, CJ ENM 이런 종목들 지금 연예오락, 뭐 엔터 이런 종목들을 일단 지난주에 많이 담았어요. 연기금이. 그리고 에코프로, 그다음에 대주전자재료, 상신 EDP, 나노신소재, 휴젤, 다원시스, 원익 IPS, 신흥 SEC, JVM, 자,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샀습니다. 조금 패턴이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개인들 어땠을까? 개인은 에코프로비엠을 지난주에 가장 많이 팔았고, 두 번째가 LNF. 일단 2차전지 대형주들을 좀 던진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2차전지 중에서는 이제 PNT 한 종목 정도를 이제 매수를 했네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매도하면 당연히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다음 주에도 이제 2차전지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에코프로도 세 번째, 그리고 네이처셀, 휴마시스, 또 뭐 셀리버리, 박셀바이오, 엑세스바이오, 뭐 레이, 뭐 이런 종목들, 지금 의료 쪽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많이 보이고, KMW도 이제 많이 던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이제 사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내놓는 거이겠죠. 뭐 넥슨 게임즈, 뭐 아이센스 이런 종목들도 보이고요. 제일 많이 산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직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수급이 일단 좀 꼬인 상황이니까. 그러나 일정 그 이제 어떤 그 일정 주가 이하로 떨어지면 뭐 마냥 떨어지진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저점에 매수하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 21선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을 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물타기를 하거나 추가로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두 번째 많이 사는 종목 루닛, 또 비덴트, 위메이드, 시젠, 원익 QNC, 한국 BNC, 이녹스 첨단 소재, 메지온, HLB, 위지윅 스튜디오, LX 세미콘, PNT, 청담 글로벌까지를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이 매수하면은 주가가 잘 가기 어려울 거고요. 개인들이 매도하면은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저 코스닥의 경우에 개인들이 매도했는데 그 이 매도한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고,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은 최근 주가 흐름이 이제 파랗게 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 종목들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는 건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매도하면서 주가를 떨구고 있다는 뜻이고, 개인들은 저점이라 생각하고 매수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 개인들의 물량을 늘리고 외국인 기관이 물량을 줄이는 종목들이 그 다음 주에 잘 갈 확률보다 잘 못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 개인들의 매매 종목들을 살펴봤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는 이제 FOMC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장 자체가 조금 눌릴 가능성, 조금 더디게 갈 가능성이 좀 있고요. 다만 주 후반부에는 FOMC 결과가 이제 0.75%포인트 정도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맞춰줄 경우 단기간에는 좀 반등, 뭐 내지는 조금 흐름이 좋다면 뭐 약간의 랠리 같은 느낌, 상승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후반부에. 그래서 주 초반에는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한국 시장은요, 이번 FOMC가 지나가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이탈될 것에 대한 우려로 먼저 빠질 수도 있고, 그런 흐름이 이제 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영상 만들어 드린 것의 제목을 FOMC 우려 때문에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도 분명히 흐름이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수요일, 한 수목 중에, 그러니까 다음 주는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흐름이 많이 개선될 거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은 지금 이제 오늘 보신 개인들이 많이 매도하고 외국인 기관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위주로 주가가 잘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